그 다음에 25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52페이지가 뭐가 있어요?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등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승계 제도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사례형 문제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여기서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등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 개공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란 말을 써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재등록 개업공인. 용어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등록 개공이란 말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란 말을 써요?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죠? 그러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없죠. 일단 용어는 두 가지 말하면 돼요. 이 기간이 무슨 기간? 폐업 기간. 다시 등록한 사람을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 이것만 이제 용어는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는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뭐한다? 승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자, 그러면 어떤 지위가 승계가 되느냐 이걸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행정처분 몇 가지가 배웠어요? 5가지.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승계되냐면 업무정지만 승계돼요. 업무정지만 승계되고 과태료가 승계되거든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 과태료는 처분은 아니거든요. 이것만 승계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법행위를 승계를 한다. 위반행위를 승계한다. 어떤 위반행위만 승계되냐?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를 합니다. 다른 건 승계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을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고 위법행위, 즉 위반행위를 승계한다. 근데 이거 흔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밑줄 긋고 또 들어가 볼게요. 자, 252페이지 양가로 3번에서 의 있어요?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밑줄 긋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 위법행위 승계. 위법행위 승계 밑줄 그으세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밑에 거 이걸 말하는데, 자, 위법행위를 승계하는데 어떤 위법행위만 승계되냐? 기억 첫째 줄 등록 취소하고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 가로로 묶어서 이것만 승계돼. 다른 처분은 승계 안 돼. 자격 취소, 자격증 이거 승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갈게요. 폐업 신고 전에 행정 처분 효과의 승계란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첫째 줄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가로로 묶으세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 사유만 승계가 되는데 그 두 번째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가 된다.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그 지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죠? 그 더 깊은 내용은 서서히 할 거예요. 3, 4월 달에. 왜냐하면 지금 정신 없으니까 일단은 승계 개념하고 행정처분 효과 승계, 위법행위 승계. 이건 업무정지와 과태료만. 이건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가 된다. 자,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 이해됐어요? 자, 이해됐어요? 좋았어요. 자, 양가로 4번 들어갑니다. 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조치. 아까 등록증 반납 아까 도표에서 했죠. 등록 취소는 며칠 이내 반납? 첫째 줄은 7일 이내 몇 줄? 등록 관청 동그라미. 등록 관청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은 보세요. 니은. 개업공인은 법인이 해산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죠? 그럼 대표자이었던 자가 며칠 이내? 등록 관청에 반납. 그런데 오른쪽 개인 개공 사망할 때는 등록증 반납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왜 안 해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협회 통보 있네. 자, 첫째 줄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적으세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두 번째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다음 달 언제까지? 다음 달 언제까지? 그러면 협회 통보사항 다 나왔어요. 6가지 지금까지. 등록 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지금까지 6가지인데 다 나왔거든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주관식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6가지. 하나만 대봐요. 그렇지.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다 해보네. 그렇죠? 자, 내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등록증 교부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거 하나 배웠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가면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여기서 분사무소 설치되었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리고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들어오면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해됐어요? 그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리고 여기서 배운 등록 취소하고 무슨 정지? 업무 정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71페이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71페이지 중간에 도표 있습니까? 도표 있어 없어? 그거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때는 기억만 내가 체크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다 배운 거라고.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휴폐업 변경, 고용신고, 종료신고,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거기 다 모아져 있어요? 안 모아져 있어요? 이거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이 거기 다 한 번에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등록 취소하고 어떤 것만? 업무 정지만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등록 취소는 간판 철거하는데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요. 자,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 자, 254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된다 했냐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뭘 공부를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아까 뭐가 있어요? 자격 취소하고 뭐다? 정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두 가지가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처분청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이사. 무슨 시도이사? 교부한 시도이사. 기억나요? 자, 처분 대상자가 아까 누구라고 배웠어요? 공인. 자, 소공, 공인 중개사 개공 다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은 오로지 누구만? 소공만. 그리고 성격. 여기는 기속이고 정지는 재량. 자, 청문. 어떤 것만 거친다 그랬어요? 취소만. 반납. 어떤 건 반납? 자격 취소할 때 자격증 반납. 며칠이네? 7일이네.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써. 여기는 반납하지 않아요. 자, 이건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부터 공부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종류 권한 첫째 줄 밑줄 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양가로 1번에서 네 번째 줄 밑줄 그었어요. 자격 취소하고 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교부한 시도이사. 교부한 시도이사만. 이쪽 그어놨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예, 별표 쳐서요. 이거 중요해요. 양가로 2번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서 시험 보면 경기도지사가 자격증을 주잖아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서울 강남에 있다 냈다고. 그럼 교부한 시도지사는 경기도지사고 사무소 있는 쪽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잖아요. 달라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거든요. 봐보세요. 책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어떤 거라면 주세요. 교부한 시도에게 통보 동그라미. 자, 그러면 교부했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가 있는 쪽 시도지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하라고 했죠. 그러면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말은 취소까지 정지까지 하고 통보한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정지하기 전까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거예요. 예? 전까지 절차를 이행한다. 취소까지 다 한다? 다 한다. 뭐 어차피 둘 중 하나죠. 그럼 누가 결론 내려줄까? 우리 이 맨 앞에 분.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거예요. 취소까지 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강력 주장하십니까? 예, 강력 주장했고 뒤에는 컨닝했어? 예,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전까지 절차입니다. 전까지 절차라고 적어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전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데다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까지 절차가 뭘까? 자격 취소는 청문이라고 적어요. 그 자격 취소는 청문이고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이라고 적어요.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 자, 다시. 자격 취소는 뭐다? 청문. 자격 정지는 뭐다? 의견 제출. 적어놨어요?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 의견 제출까지 기회를 주고 통보해 준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 관청 동그라미 자격 정지 밑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도 지체 없이 동그라미 시도에게 통보 동그라미.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건 정지에서 나와요. 이 조항은 자격 취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정지.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봐. 그냥 외우면 또 잊어먹거든요. 그죠? 자격 정지 처분청이 누구요? 시도이사죠. 근데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것은 누가 발견하기 쉬워? 등록관청 남양주 시장이 발견하기 쉽겠죠. 그러면 이제 발견했으면 자기가 자격증 내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시도지사 보고 자격정지 내리라고.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경기도지사보다는 남양주시장이 발견하기 쉽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격정지 못 내려. 시도의사가 처분청이니까. 그러니까 시도의사 알려주면 지체 없이 통보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시도의사 보고 자격정지 내리라고 통보를 해줘요. 그럼 이 조항은 자격 취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격 정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지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등록관청에서 통보시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양가리 2번은 둘 다 시험 자주 나와요. 둘 다 시험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말은 처분하기 전까지 절차, 청문이나 의견 제출.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관돼서 처분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자격 취소 사유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하회한다. 청문 동그라미. 자, 시도의사는 기속 하회한다. 청문 거치라. 청문은 어디가 나왔어요? 두 번째 후단. 두 번째 후단. 자격 취소 처분청은 시도의사. 취소는 하회한다. 기속. 취소하기 전에 청문 거치라. 청문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1번하고 4번 체크하세요. 1번이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컨닝했다 이 말이에요. 대리 시험 봤다. 걸리면 자격 취소된다. 대리 시험 받고 자격 취소 취득했잖아요. 걸리면 자격 취소. 됐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4번.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느 법 위반해서? 이 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자격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다. 그럼 어느 법이요? 형법이잖아요.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됐죠? 그럼 우리가 이중 등록하다가 징역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자격 취소가 되지.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격 취소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했는데 벌금형 300만 원 받았다. 이거 자격 취소 될까? 어? 안 되죠. 왜?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되지만. 됐죠? 이게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지금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자격 취소된 거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자, 이거 자격 취소 될까? 돼? 누가 안 된다 그랬어? 여기서? 다 된다는데 혼자만 안 된다? 우리 노란 마스크. 노란 마스크 돼? 저기 된다는데? 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억지로 애우지 말고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선고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집행만 보류시켜 놓은 거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격 취소된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다른 법 위반의 징역성은 자격 취소 안 된다. 위반하도록 집행유예 선고는 선고가 있는 것이므로 자격 취소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제가 몇 줄만 꺼놓으세요.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결격 사유하고 다른 거 자격 취소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은 자격 취소 사유 두 가지만 공부해 봤어요. 자, 그럼 자격 정지 들어가 버립니다. 자, 자격 정지 사유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이중 뭘 했을 때?
소속을 했을 때. 자, 봐보세요. 자격 정지는 방금 무조건 소공에게만 인정된 제도라 했어요. 이건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억 체크하세요. 이중 소속. 이거 앞에서 한번 했을 건데, 이중 소속할 때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요.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비읍 체크하세요.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우리가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 금액이랄지 이런 거 거짓 기재하라 하지 말라. 이중계약서 쓰라 쓰지 말라. 개공이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고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무슨 계약서 썼을 때 이중계약서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더 중요한 것은 징역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자격정지 두 가지만 일단 해봐요. 자, D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사후 조치 내가 보고한다는 거. 자, 그 보고 통보가 있는데 이것도 별표 쳤어요. 이거 시험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동그라미. 자, 자격 취소 몇 줄? 자격 취소할 때 며칠이네? 5일이네 몇 줄? 국장에게 보고 동그라미. 다른 식의 통지. 자, 이 지문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규정은 자격 취소에서 나온 거예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면 며칠 내 국장에 보고한다? 5일이네. 며칠이네?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다른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통보. 자, 이거 이 지문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지문은 자격 취소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 반납 첫째 줄 며칠 이내 반납하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부한 시도지사 반납한다는 거. 아까 도표에서 했죠? 근데 생각해봐요. 반납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좀 해주세요. 자격증 반납을 해서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출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반드시 기억. 자, 효과는 볼 필요 없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4번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 취소가 있죠. 그리고 재량 취소 동그라미. 성격은 재량. 취소권자는 오직 누구다? 국장. 그리고 청문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 아까 취소는 다 청문 거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청문 동그라미. 근데 단서가 있죠. 사망 해산 때문에 취소되면 청문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그건 성질상 안 거치는 거고. 아까 취소는 다 청문 거치라 그랬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다 청문을 거쳐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지정 취소 사유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취소해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면 지정 취소는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가 5가지 있는데 일단 1번 체크하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가 되고 지정을 받으면 지정 취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건 지정 취소입니다. 1번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제 4번 체크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한 거예요? 왜 하라는데 안 했냐고.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러면 지정이 취소가 된다. 기속이 아니라 뭐다? 재량.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만 해보세요. 자,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지정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유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지금 뭐 사유를 당장은 다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공부 방법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감을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은 이 정도 끝내고, 자, 3절 제목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행정부. 이게 벌칙이거든요. 벌칙. 벌칙을 봐드릴게요. 행정벌이 나와 있는데 잘 봐보세요. 우리가 행정벌은 뭘 말하겠어요? 이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 뭐가 있다? 질서벌이 있다. 몇 가지? 두 가지. 이걸 포괄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을 포괄하는 개념이 행정벌이에요. 그럼 행정형벌이 뭐가 있겠어요?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과태료가 나와있어요. 이걸 포괄해서 행정벌이라 해요. 이 개념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 뭐가 있다? 질서벌. 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이걸 포괄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뭘 배웠어요? 행정처분 배웠죠? 행정처분 종류 아까 몇 가지 배웠어요? 5가지. 자,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지정 취소 처분이 있었잖아요. 이걸 합해서 이제 제재가 되는 거지. 우리 과목이 제재. 이걸 합해서 제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내가 나란히 적어봤을까? 비교하기 위해서? 네, 그게 아니고 같이 병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한번 봐봤어요. 자, 그러면 이 등록 취소하고 즉 처분하고 형벌은 같이 병과할 수 있을까? 병과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우리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뭘 받으면 징역형 선고 받았다. 그랬죠? 그럼 아까 자격 무슨 사유였어요?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양도 대여를 해야 되겠네. 그래야 이해가 되겠네. 자격증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 사유도 되고 징역 벌금 사유도 되거든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돼요. 그러면 자격 취소를 시키면서 징역을 같이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 취소하고 벌금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병과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고 징역, 등록 취소하고 벌금, 자격 취소하고 징역, 자격 취소하고 벌금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병과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됐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하면서 징역 내릴 수도 있고 자격 취소하고 벌금 같이 부과할 수 있다. 병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같이 부과할 수 있을까?
자, 병과를 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딱 한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운영 규정 위반하면 방금 안 했는데 그냥 들어봐요. 운영 규정 위반하면 지정 취소도 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되거든요. 이걸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부과할 수 있다. 병과 가능해요. 근데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병관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하고 과태료는 병관당 규정이 없고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병과 규정 이거 하나만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냥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같이 부과할 수 있을까요? 징역하고 벌금. 이렇게. 여기 봐요. 자격증 양도되면 징역 벌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건 안 돼요. 이 또는이잖아, 또는. 자, 이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병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 떨어지면 징역 안 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당첨. 징역하고 과태료. 징역하고 과태료 이렇게 같이 부과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왜 없어? 아, 그러니까 하여튼 안 된다. 여기는 같이 부과할 수 없어? 부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필 색깔이 같잖아요. 병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행정벌끼리는 행정형벌끼리도 안 되고 형벌하고 질서벌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처분하고 형벌은 병과가 아주 자유로워요. 그리고 처분하고 질서벌은 가능하는데 오로지 하나만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밑줄 그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론 파트인데 여러분들 거기 총서를 봐보세요. 그 총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공인중개사법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하고 질서벌 밑줄 그으세요. 행정형벌하고 질서벌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벌하고 질서벌을 통틀어서 머리를 한다. 행정벌 동그라미. 그러니까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질서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거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행정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과태료다. 자, 체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갑니다. 병과 여부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병과할 수 있냐 없냐. 1번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을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처분하고 행정벌은 성격을 원칙적으로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은 몇 개만 있다 그랬어요? 한 개라고 적으세요. 행정형벌하고 질서벌은 그죠?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은 병과가 아주 자유롭고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 있는데 몇 개만? 한 개. 자, 그래서 DPA 넘겨보세요. 자,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유일한 경우 하나만 한다 이 말이에요.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했을 때 지정 취소하고 500만 원 과태료 병과 사유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하나밖에 없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밑줄 그었어요. 동그라미 3번. 그러나 한 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은 같은 벌을 일정으로 병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나왔죠. 자, 보세요. 행정형벌하고 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다. 행정형벌하고 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다. 즉 징역하고 과태료는 병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징역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징역벌금도 병과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교재 나와 있잖아요. 병가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병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병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병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것이 이제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여기서 30개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 만들려고 보면 이게 몇 줄 안 되지만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응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이게 이제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지문으로 떠요. 3번 지문에 병과할 수 있느냐, 4번 지문에 병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독 문제로는 잘 안 나오지만 지문으로 자주 뜬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끝. 그다음에 이제 그 도표 밑에를 보시게 되면 이제 행정 형벌이 나와 있어요. 자, 행정 형벌은 몇 가지가 종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3년 이하의 징역하고 얼마? 3천만 원. 징역 또는 벌금. 그리고 또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하고 또 몇 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은 뭐 사유는 암기 사유예요. 암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는 쉬워. 여기는 뭐 암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가지씩만 할게요. 자, 258페이지 맨 밑에 3년짜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걸 줄이면 뭐요? 무등록 중개업자. 이건 계속 나와서 대충 다 암기가 됐을 건데. 무등록 중개업자 3년하고 3천. 머릿속에 넣어 보세요. 자, 오른쪽 2번 체크하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자, 그러면 이 거짓 부정 등록,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오늘 아까도 배웠죠.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에서 나왔고, 또 이거 등록하면 이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아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 등록이라는 단어가 떴잖아요. 아,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구나.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구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다 스쳐 지나가야 돼. 여기서 하나라도 스쳐 안 지나가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공부가 돼야 된다고. 그 정도 공부가 돼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처분 벌칙 파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오로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포상금 두 가지는 돼요. 근데 행정 처분은 없어. 이런 게 머릿속에 싹 지나가야 돼요. 일단 두 가지 정리했어요. 3년짜리는 몇 가지? 두 가지. 자, 오른쪽 양가로서 한번 1년짜리 봐볼게요. 자, 3번 체크하세요. 3번에 보면 이중 등록이란 말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이중 소속이 있잖아요. 이거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기억나요? 이거? 필요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1년하고 1천. 자, 그래서 일단 1년하고 1천짜리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무슨 사무소? 이중 사무소 체크하세요. 이중 사무소입니다. 1년짜리요. 1년짜리. 1년짜리. 앞에 이중 사무소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앞에서 이중 사무소 공부할 때 벌칙 다 했던 거라고. 그죠? 1년하고 1천. 그리고 등록 취소는 뭐가 돼 이거? 필요적이라 그랬어요. 임의적이라 그랬어요. 임의적. 이것은 필요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하고 1천. 이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하면서 1년하고 1천. 머릿속에서 이게 다 나와야 돼요. 나중에.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1년짜리 두 개 해봤어요. 두 개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양벌 규정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 교재를 먼저 보세요. 양가로 4번. 이 양벌 규정도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응용이 돼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권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소공 보조를 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규정? 양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 이런 고용인들 또는 임원 사원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분들이 징역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니까 양쪽 다 벌을 받아서 무슨 규정? 그럼 여기가 1년하고 1천 사유가 되면 여기도 1,000만 원 이하. 여기가 3년하고 3천이면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그 단서가 뭐야 돼요? 주의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선고되는 거고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가 징역을 받아도 여기는 징역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봤자 벌금. 여기가 벌금 받아도 받아봤자 벌금. 감독 잘하면 벌금이 선고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양벌 규정이란 말을 써요. 그럼 양벌 규정은 어디만 적용되느냐? 어디만 적용되겠어요? 여기는. 자, 행정 형벌에만 적용됩니다. 형벌에만 적용이 돼요. 그죠? 징역 벌금에 여기가 징역 벌금 받으면 벌금 받는다. 이거 징역 벌금 형벌이잖아요. 그러면 행정 질서벌에는 양벌 규정 적용되겠어요? 안 됩니다요. 자, 여기가 과태료 받았을 때 여기 과태료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 질서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은 어디에 적용된다? 행정 형벌 그리고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만 적용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한 양벌 규정은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거고 행정 형벌에만 적용됩니다. 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세요. 양벌 규정은 고용인 등 중개 업무에 관한 행위로 인한 경우만 적용되므로 중개 업무 동그라미 중개 업무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중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 남을 폭행을 해서 징역 벌금 받으면 중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폭행은 중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징역 벌금 받으면 개공이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벌금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줄 보면 행정 형벌에만 적용되고 행정 처분이나 행정 질서벌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됐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양물 규정 나온 지금에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개공이 300만 원 벌금 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것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고. 자,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고용인이 징역 벌금 받아가지고 개공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개공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라고 배웠죠? 그거 기억나요? 결격사유라는 거 기억나? 확실히 기억나? 예, 기억난답니다. 그러면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직원 때문에 개공이 300만 원 받으면 이 개공이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잘못해갖고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가 돼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거든요. 그러면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등록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밑 적으세요. 그러니까 263페이지, 260페이지, 260페이지, 그죠? 전술한 바 같이 개공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벌금형 선고받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뭐가 아니고? 결격이 아니고 동그라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지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양벌 규정.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결격 사유 갖다 붙이고 금지행위 갖다 붙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왜? 양벌 규정 알아야지, 결격 사유 알아야 되지, 금지행위 알아야 되지, 자격 취소 사유 알아야지. 이 네 가지가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응용해서. 그러죠? 저기에다가 이제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결격 사유 갖다 붙이고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지. 저건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 양벌 규정. 이해됐죠? 자,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행정 질서벌. 행정 뭐가 나와요? 질서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의 종류에서 첫째 줄 밑 적으세요.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자 금전벌의 행정 질서벌의 행정 관청 동그라미. 행정 관청이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에서 과태료로서 금전벌에 해당한다. 이 지문. 그럼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는 거예요? 행정관청. 그럼 행정관청이 누군데? 예? 사유에 따라서 우리 과목에서는 사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부과한 경우도 있고 등록관청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징역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행정관청 동그라미. 행정관청이 부과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행정질서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몇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다 암기사항들이에요. 나중에 이거 9월달 되면 이것은 쉬워져요. 일단은 몇 가지씩만 해볼게요. 자, 500만 원짜리에서 기억 밑줄 그으세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억.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억.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하면 몇만 원?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요. 우리가 앞에서 운영규정 승인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어요? 어떻게 된가 보려고. 변경 승인 안 받았어요.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을 했다. 이거 지정 취소도 되지만 500만 원 과태료 사유라고. 이거 하나 기억을 해봐요. 됐죠? 자, 부분적으로 다 해왔던 내용들이 많아요.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부과된 거고 500만 원짜리 중에서 유일하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어요. 니은. 자, 거기 262페이지 100만 원짜리 바로 위에 보면 니은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체크하세요. 개공으로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 이건 누구에게 부과됐을 때? 개공. 개공이 이걸 위반을 했을 때 500만 원이요 과태료. 이거 앞에서 했어요. 우리가 확인 설명 파트 할 때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500만 원. 기억나요?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사가 이거 위반하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거든요. 소공이 이거 위반하면 자격 정지. 개공이 위반하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 소공은 과태료가 아니에요. 일단 두 가지 기억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어요? 자, 1번 체크하세요. 100만 원짜리.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개시 의무 위반입니다. 우리가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 그랬죠?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는 거 게시사항 기억나요? 자, 뭘 게시하라 그랬어요?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뭘 게시하라 그랬어요? 신고 확인서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개공 등록증 원본. 또 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또 자격증 원본. 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또 사업자 등록증. 이거 게시하라 그랬거든요. 이걸 게시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얼마? 100만 원이요 과태료. 자,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등록증 등 속에는 자격증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몇만 원? 100만 원. 몇만 원? 100만 원.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개공으로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둘 것이 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 이내 하라고 했어요? 10일 이내. 어디에다가? 등록 관청. 기억나요? 이거 안 하면 10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 하라는 말, 등록 관청에 하라는 말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씩만 했어요. 오늘 두 가지씩만 해도 몇 가지인지 아세요? 엄청 많아요. 어? 아까 취소 행정처분 5가지 있죠. 그럼 두 가지씩만 해도 몇 개? 10가지. 그다음에 징역 벌금 3천만 원짜리고 또 1,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거기도 2개씩 14개. 과태료 2개씩 18개네. 18개. 18개만 오늘 기억을 해도 엄청 많이 기억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18가지 사유를 지금 해왔어요. 일단 그래서 100만 원짜리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이것만 일단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263페이지 그 양가로서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자, 방금 우리가 배울 때 징역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한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부과한다. 그러면 누가 부과하냐? 거기에 나와 있죠. 자, 기억 체크하세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해요? 국장. 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국장.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국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국장.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마찬가지. 이것도 국장이 관할하거든요. 국장. 그래서 이제 국장이 부가 징수하고. 그다음에 협회는 아까 500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협회 과태료. 이건 국장입니다. 협회는 대부분 국장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가 징수권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연수교육은 개공하고 소공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공, 소공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해요? 시도의사. 왜?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요? 시도의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시도의사.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자격증 교부한 사람 누구? 시도의사. 취소권자 시도의사. 거기에 대한 과태료 시도의사.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일관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 관청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 관청입니다. 자, 개공.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가 가장 많거든요. 거기는 오로지 등록 관청. 그죠?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개공이 안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등록 관청. 휴피업 신고. 개공이 안 했다. 그건 등록 관청이 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오로지 누구? 등록 관청. 일관성이 있어요. 이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뒷페이지 좀 넘겨 볼게요. 2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자, 거기 두 줄 밑적으세요. 과태료 부과 절차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과태료 사유만 규정돼 있죠. 500만 원짜리 사유, 100만 원짜리 사유만 규정돼 있지 절차는 없어요. 그럼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밑쪽 오세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자, 이 단어도 생소하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생소합니까? 생소하지 않아요?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절차는 거기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빨리 기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뒤에 뭐 규제 재검토 이런 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거기 뒤에 한번 문제 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73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273페이지 12번 문제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하고 과태료 부과권자 연결이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번 공제사업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협회. 자, 협회 과태료는 오로지 누구? 국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고. 자, 휴업한 중개부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거든요. 개공이. 그러면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누구? 등록 관청 맞죠? 개공 킬러는 등록 관청입니다.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공은 500만 원짜리거든요. 이건 누가 부과 징수해? 왜? 개공이니까.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 관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 연수교육 실시권자 누구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도 일관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과태료는 누가? 국장. 그럼 뭐가 틀렸어? 5번이 틀렸잖아요. 부가 징수권자 시험 자주 나와요.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문제가 자꾸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유는 나중에는 쉬워져요. 9월달 되면 이 벌칙은 쉽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났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들어갈 겁니다.
이걸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밑줄 그어진 거 있잖아요. 그 위주로 복습을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